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영대표입니다. 저는 2월 25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연속 조정 장세가 나오면서 시장은 크게 힘이 없었죠. 지수상으로는 힘이 없는 그런 시장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증시가 미증시보다는 좀 튼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하락한 것은 맞지만 양봉을 만들었죠. 한때는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상승 전환까지는 못했군요.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상승까지도 전환을 했었죠. 고가가 0.08%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락장이고 힘이 없는 장세이긴 한데, 우리가 미증시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다라는 모습을 딱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렸는데, 이때 이제 나온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요거죠. 문제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종목이나 시장에 이제 악재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이거 제외하고 우리만의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문제인데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간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주죠. 이달 초에, 이달 첫날에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갖겠다라고 또 말을 바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협상용 도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시장이 다시 한번 힘차게 상승을 해줬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다 왔잖아요. 다 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협상이 됐는가? 이거 알 수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돼야 되는 얘기죠. 지금 미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악재는 소비 심리죠. 일반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문제인데, 어제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관세를 밀어붙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골이나 다름이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관세 정책, 그리고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 1월 개인 소비 지출, 여기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런 일정을 두고 기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미국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고요. 지금 계속해서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에 이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들 아주 지금은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12월 주택가격지수도 이제 나오고, 2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내일도 특별하게 중요한 경제지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섹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조선해운주가 이제 성장성이 바닥났다, 동났다, 끝났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한화투자증권이었나요? 한국투자증권이었나요? 하나오션에 대해서 더 이상 성장 여력 물음표, 이미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때 제가 바로 요 시간에 무슨 얘기를 목 놓아 외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 부분만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미래 실적을 감안해도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라는 건데, 미래 실적 어디까지 미래고 어떤 미래를 가져왔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게 미래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때인데 어떤 미래를 가져왔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런 관점을 이것이다라고 딱 잘라 말해서 매도를 하게끔 만드는 것은 다분히 저는 수상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교롭게 그날 이제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컨텐츠 관련주의 뉴스가 쏟아졌잖아요. 정말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선해운주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뭐냐면 순환하는 거예요. 이런 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 팔아야 되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 팔았는데 더 올라갈 거고 더 성장할 건데 왜 팔았어?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외국인과 기관은 직장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인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그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들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매도 리포트를 갖고 오면서 자, 이렇기 때문에 매도했습니다 라고 한 건데, 그런 명분을 위해서 이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매도 리포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미국 MRO 사업을 수주했을 경우에 수익이 얼만데 이거 대비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평가와 발언을 하려면 그에 맞는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맞는 팩트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느 정도의 미래를 갖고선 주가가 30조가 넘어갔을까요? 시가총액이 30조가 넘어갔을까? 보는 부분,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그 경향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하나의 매도 구간을 잡기 위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삼성중공업, 오랜만에 올랐던 삼성중공업도 다 그 위치에서 매물이 나오고 밀렸는데, 아따 원익홀딩스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런 거 잡아야 된다고. 근데 제가 오늘 잡은 게 YG 플러스인데 이거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요즘에 종목에 대한 선택이 이게 되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자, 어쨌든 원익홀딩스가 이렇게 시외 강세인데 내일 사기에는 늦을 거예요. 내일 사기에는 좀 늦을 겁니다. 못 사요. 오늘 샀어야 됩니다. 뭐 버려야죠. 보내줘야지. 어쩔 수 없어. 지금 똑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썸네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대해서 썼는데, 오늘 정말 많은 섹터와 다양한 테마들의 수급이 한 바퀴씩은 다 돌았습니다. 지금 1번 말, 2번 말, 3번 말 어떤 말이 더 좋은 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막 달려가려고 하고 있고 뒤에선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줄을 놓치는 순간 걔가 가는 건데 누가 놓칠지를 몰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오리무중이야. 지금 변동성이 너무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원익 관련주, 원익 그룹주,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원익 그룹주를 비롯해서 이런 그 종목들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YG 플러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다들 자리를 만들고 있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슈 터지는 것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어떤 게 언제 이슈가 터질지는 몰라. 차트와 수급 상황,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 상황에서 뉴스가 나오는 게 먼저 가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뉴스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미리 매수는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원익도 오늘 미리 매수를 해놨어야죠. 아이고 YG 플러스 하는데 이거 살걸, 이게 아니고 원래 둘 다 사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언제 붙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슈를 내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와 수급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종목을 다 매수해 놓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저도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셔라 라고 하기에는 한계성을 아니까, 이 자금의 한계성을 알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는 선택을 해드리는 건데, 잘 될 때는 이제 저도 수익 났다고 짝짝짝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처럼 내가 선택한 것보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이놈이 먼저 가네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걸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내일 이제 매도 구간 잡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제가 볼 땐 시간의 상한가는 완성할 것 같아요. 시간의 상한가 완성하면 아깝겠네요. 내일 또 아까운 게 생기네. 지금 태성도 아까운데. 네. 유리기판 대장주죠 오늘. 자, 어쨌든 조선해운주 제가 설명드린 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태성을 중심으로 한 유리기판 관련주는 어제 시간에 의해서 좋았는데 오늘 장중에도 흐름이 나왔죠. 근데 이것도 역시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상승하다가 다 쭈르륵 밀려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상승장이었는데 이 조정구간 매물을 소화해 주는 거예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제도 시간에 좋았는데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장중에는 못 갈까? 참 이해가 안 가죠. 자, 오늘 장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종목별로 이슈에 움직이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슈가 나왔는데 오르다가 밀리고 뜬금포 상승 종목 나오고, 뜬금포 상승 종목 왜 나오냐면 새로운 뉴스가 붙었거든. 갑자기 급등하는 거야.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주식시장이지만 요즘과 같은 조정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은 그 종목들을 쫓아다니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쫓아가다가 매매하게 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지쳐 나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매매하다가 내가 뭘 매매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뇌동 매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세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 지금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장세에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냥 관망만 할 수 없잖아. 이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럼 아예 안 봐야 되는데 아예 안 보면 관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힘든 장이고, 제가 그래서 그 중심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움직이는 시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으셔야 되고, 제가 잡아드리는 중심을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급변동하는 시세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 전략을 미리, 그러니까 완전 반대, 오늘 움직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 움직일 거 예상하고 좀 매수를 해놓는 거예요. 아까 원익홀딩스랑 YG플러스처럼 둘 다 미리 좀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럼 움직이면 반드시 나와. 왜 반드시 나오냐면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다양한 섹터와 테마에 한 번씩 수급이 계속 순환했는데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상승하다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급 양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자, 유리기판, 그리고 중국 소비재,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 전력설비. 뭐 오늘 안 오른 게 없어요. 문제는 오르다가 다 밀렸다라는 게 문제죠. 오르다가 다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주도 섹터와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빠른 등락이 지속됐다는 점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면이다 볼 수 있겠고, 아까 이제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게 바로 우리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라는 건 과거형이잖아요. 지금은 보이고 있질 않아요. 지금은 뭐냐면 조정장이에요. 그것도 최근 한 일주일가량의 이제 조정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는 쌓여 있다라는 점. 아까도 이제 우리 지수 움직임을 봤지만 이렇게 요즘 몸 상태가 아주, 이곳 환경이 자, 지난주까지 이제 고가권을 딱 형성했죠. 그리고 지난주 형성한 고가권에서 이제 조정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일주일가량 됐어요. 조정장이 진행된 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여기에서 쌓인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에서 쌓인 단기 매물대들 있잖아요. 이건 지수니까 이런데, 지수 말고 종목으로 보면 종목들은 편차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해 줘야 된다. 지금이 바로 그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잘 보내면, 잘 소화하면은 매물을 소화했죠. 여러분, 사람과 주식은 똑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면 그게 뭐가 되죠? 영양분이 됩니다. 그 영양분을 근거로 해서 상승은 더욱더 가팔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겠죠. 상승이든 하락이든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 움직임의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이번 주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미국 1월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다음 주 트럼프 관세 정책, 이게 실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향을 섭취했어. 매물 소화를 했는데 이것이 소화가 잘 될 것이냐, 아니면 소화가 안 돼서 탈이 날 것이냐는 바로 요 세 가지 일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탈이 난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죽을 병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한번 아프고 나면 또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이 증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 미국 1월 개인 소비 지출, 일단은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고,
관세 정책 실행되는지까지도 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확인하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태성 한번 봅시다. 이게 뭔가요? 유리기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하지? 참 의문이잖아요. 사실 유리기판이 상승한 시기는 원래 작년부터였습니다. 삼성 공조 얘기도 나왔는데 삼성 공조도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어제 얘기 드렸죠 제가. 태성은 지금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인 게 요 기공식 나오면서인데 연 매출 1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태성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고 해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 4,000원대부터 매매하던 종목이죠. 작년에 이제 매매하던 종목이고 이 구간에서 이제 2만원 들어갈 때 다 매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이제 4만원대에 주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와 다른 종목들은 오늘 더 좋았던 종목들이 상승하다가 다 밀렸어요. 자, HB 테크놀로지 상승하다가 쭉 밀려버렸죠. YC캠 상승하다가 오히려 하락으로 밀려버리죠. 이런 모습이 나올 만한 자리들이 아니거든요. 필옵틱스. 근데 자리들은 다 똑같아요. 결국 태성은 오히려 더 상승 각도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내놓고 일단 이쪽으로 그냥 수급 확 붙어버린 겁니다. 근데 또 윗꼬리도 길죠. 또 확 팔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짧은 구간에서 나오는 단막극 같은 그런 파동들입니다. 나온 이유가 신공장 이번에 건설했다는 것 때문에 태성이 이렇게 급등을 한 건데 공장이 완공된 거지 그걸로 아직 생산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호재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현대공업과 마찬가지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풀 수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풀 수주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이슈가 나와서 자극을 한번 주니까 수급이 몰려서 상승한 거다. 호재는 호재죠. 근데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죠. 풀 수주가 안 되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거는 손해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그냥 오늘은 이런 이슈가 붙는 종목들로만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은 섹터에 같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이슈 안 붙으면 안 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금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 나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권에서 매물 소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을 빡 강하게 한다기보다는 요것을 한번 매물 소화해 주면서 이제 체크하는 거죠. 이 섹터, 이 테마가 단발성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슈가 나오면서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다른 종목들로 확산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하. 원익홀딩스 시외에서 아주 강한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태성 그리고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였는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에 비해서 태성이 상승을 보였는데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이제 조만간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기다려 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보여드린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한령 해지 기대감의 엔터주죠. 제가 한한령 기대라고 써드린 종목이 YG 플러스, 토니모리 그리고 에이스톨인데 분야가 다 다르죠. 오늘 한한령 해제 기대감 말고도 사실 여러 테마에서 특히 조선주 쪽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최신 기사로 나온 것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니까 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중양회가 개최가 되죠.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3월 5일부터 인터배터리 2025가 열리고 중국은 양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양회에서 지난 2017년에 한한령을 내렸는데 이제 8년 만에 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한한령을 해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 쌓여있는 중국인들의 돈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한한령으로 소비하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한한령이 지금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죠. 들어갈 때 검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 우리 컨텐츠나 우리 상품들이 들어갈 때 좀 비선을 통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식적인 창구로 해서 중국인들의 지갑을 활짝 열겠다,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 건 우리나라 화장품,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화장품 수혜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엔터주입니다. 더군다나 엔터주는 사실 한한령 해제가 없더라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섹터였는데, 이번에 한한령 해제까지 진행이 되면 굉장히 큰 임팩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사실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좀 있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중국에서도 이제 하긴 중국에서 만드는 품질 자체가 우리랑 좀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번 한한령 해제에서 IP 사업자들의 이 실적, 그러니까 수혜를 좀 더 눈여겨봅니다. IP 사업자라고 한다면 지적재산권인데, 이제 컨텐츠 분야에서 원작 IP, 이 말 그대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그래서 A스토리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했죠. 아이고, 오늘 급등 한번 나온 다음에 밑으로 쭉 밀렸어요. 이거 역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와, 오늘 시장은 다 이랬어요. 고가권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고가권 아닌데, 그죠? 많이 더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A스토리가 그렇고,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Y랩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컨텐츠 원작을 가지고 있는, 원작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 이런 쪽보다는 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삼성중공업,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주가 아닐까요? 지금 조선주가 어마어마합니다. 뭐가 어마어마하냐? 일단 삼성중공업 내일이면 신고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돌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대단합니다. 지금 수주량 자체는 이미 5년치 일감, 3년치 일감 정도는 다 쌓아놨고요. 그 다음이 문제고, 그리고 지금 데크가 부족할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주문하는 걸 다 생산을 해줄까? 이게 지금 행복한 고민에 쌓여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주들이고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이제 플로팅 LNG선, FLNG선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가 LNG 수출 빗장을 풀면서 에너지 강국, 에너지 패권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LNG 운반선, 시추선,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특화가 돼 있고, 이것 외에도 중국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선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 선박 분야에서 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엔진은 자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하죠. 바로 우리나라 거. 그래서 필살기 방송에서도 한화엔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수익 우리 한번 본 이후에 재매수를 들어갔는데 급락을 했어요. 지금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고 있는데, 전 지금 이 모아가기 굉장히 좋은 자리들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동진세미캠도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 ABF 필름이라는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왜 예전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 금지를 내린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화가 나서 자체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자체 개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이 주가가 아니고 이 기술력 훨씬 더 높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반도체 기업들, 기술 기업들이 기술 축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왜 기술 축적도가 높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본에 의존하다가 또는 미국에 의존하다가 여기서 공급을 끊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필요하죠. 그 시간 동안은 좀 힘들겠지만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앞으로가 안정적이고 탄탄대로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동진세미캠도 오늘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흐름이 좋았고 아이고, 양자를 여기다 치네. 그리고 엑스게이트 오늘 역시 흐름이 한번 나왔는데 얘도 좀 아까워요. 9%까지 올라가다가 더 치고 달리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 뉴스도 역시나 나왔습니다.
과학기술부 과기부에서 양자 전담 조직을 신설했는데 양자혁신기술개발과 이게 국가기관으로 생겼다라는 것은 양자 분야가 이제 더 이상 그냥 지나치는 초현실 분야의 그러한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강력해질 만한 테마다. 강력해질, 그러니까 테마에서 좀 더 발전해서 현실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관련주들까지도 우리가 내일 한번 자세히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들, 시장에 비해서 이 종목 시장은 굉장히 활발했죠. 요건 이제 유리 기판주 관련 기사인데, 유리 기판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아쉬운 게 적용이 잘 못 됐어요. 오늘 시장에서 시장의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용이 잘 못 됐는데, 지금 이 부족한 시장 수급만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면 아마 더 큰 흐름,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프하기 위해서, 멀리 뛰기 위해서 이렇게 도약하기 전에 이렇게 움츠리는 그런 자세가 이제 지금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이제 해운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미국이 중국 선박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하죠. 운행만이 아니에요. 제조 자체도 규제를 할 겁니다. 제조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다른 방법들을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운행하지 못하게 수수료를 매기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조 분야에서는 중국 선박을 그만큼 수요량을 줄이게 되면 못 쓰게끔 만들게 하면 당연히 생산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중요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폴라리스 오피스가 나를 되게 짜증나게 합니다. 정말 아주 짜증이 납니다. 아니, 어제 시간에도 그렇게 좋았고 그저께도 좋았는데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네요. 근데 지금 추세 좋고 매물설을 잘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 분명히 또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조바심을 버리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어떻게 보면 주초인데요. 월화 이틀 동안이 조정장이었고 상당히 좀 재미없는 장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증시가 성장하고 상승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케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피곤한 시장이었는데 오늘 시장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푹 쉬시고 내일 장을 이제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유튜브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원영 대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